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셧다운 우려가 완화가 되고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특징적인 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간의 스탠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이번 주 중요한 일정으로는 소매 판매, FMC, 국내 정치 일정,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 정치 일정이 결정이 되느냐 여부겠죠.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일정이 확정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됐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주 초반 중반에는 주로 해외 쪽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주 중반 넘어가면서는 국내 이슈에 좀 크게 변동성이 나오는 주간이 될 거라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평범하게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 미증시는 모든 업종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다 올랐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승장, 반등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반등장은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반등장이고요. 상승장은 강한 종목이 지수 끌고 가는 그런 장이, 그래서 상승하는 업종이 모두 나오진 않거든요, 강세장에서는. 근데 지금 형태는 전형적인 많이 빠져서 나오는 반등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통 10% 정도 빠지면, 미국이 역대 10% 이상 단계에 빠졌던 사례가 48번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락장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12번, 나머지 36번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25% 정도만 약세장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두면 1개월, 3개월, 6개월 지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예전에 이런 수치 수학에서 배우지 않나요? 3%, 3개월에는 6%, 그 다음에는 또 2배로 늘어나서 12%. 하여튼 이런 비율로 이제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들 입장에서는 10% 빠졌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나겠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좀 일부 매수세가 가동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악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들한테 한 달 동안 지내봤더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안 좋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특징적인 건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이렇게 가다가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이 차이를 봤더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의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을 미국인들이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던 사람들도 조금씩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출발 상황에서의 어떤 성적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적표가 가장 50일 지난 시점에서 가장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트럼프는 처음에 증시보다는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나중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고 믿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의도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내심이 어떤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린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론이 나빠지는 거를 과연 이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4월 초까지는 어쨌든 말해놓은 상호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는 미국에 좋다라고 믿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시각으로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완전히 해소되면서 시장이 이제 관세 걱정 덜었어,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주식시장이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트럼프도 못 견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최근 들어서는 좀 제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말에 반등이 나온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특징적인 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둘 다 8%씩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로 봐도 반도체주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올라간 일종의 기술적 반등 차원인지, 아니면 이 업종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구도, 그러니까 오늘 장을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 메이저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조금 저는 의식하면서 봤던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갑자기 순매도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화수목.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다시 매수로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목금 다 내리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뭐 매수할까 하는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은 매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연기금까지 매도를 한다? 금융투자가 잠깐 매수하는 사이클로 보여지긴 하지만,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를 되게 단기간에 이제 반복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연기금 같이 추세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쪽이 들어와 줘야 대형주들 하락 쪽으로 연속적으로 작업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좀 지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매도를 해버리면, 연기금이 대형주 팔잖아요. 주로 팔게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해주는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 수급이지만,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연기금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가 어쨌든 되게 용하게 잘 버텨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연기금이 매수해주기도 하면서 버텼는데, 잘 보면 3월에 음봉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뭐 3월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올라갔고 이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음봉이 하루밖에 없었고 나머지 전부 다 거래일에는 다 양봉이 나왔거든요. 양봉, 음봉의 차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내일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투자들이 계속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수를 만드는 대형주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면에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이제 버텨주고, 또 일부 대형주들이 흐름이 잘 나오면서 이제 버텨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어떤 수급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또 외국인들이 어떤 이번 주 이제 미국의 주요 일정들,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변수들, 이런 걸 지나면서 이제 포지션 변화가 생기느냐. 지금까지는 이제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갑자기 또 여기서 확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이 뭘 사나 지난주 기준으로 좀 봤더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방산주 일부 좀 매수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런 어떤 업종별로보다 이제 종목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느낌이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보면은 뭐 업종별 특징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이제 순매수 압도적으로 1위였고, 그리고 뭐 다음에 기아 같은 게 그 다음 이제 순매수 2위가 1위하고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서 하는 느낌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그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인데 약간 제약바이오, 엔터,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약간 소재 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이런 건 다 소재 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인데, 그 외에도 장비 쪽도 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종목수 배열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거를 이제 한 바퀴 돌리는 순환매를 보는 건지 추세를 보는 건지, 오늘 장에서도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이제 추세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연고점, 장중 기준으로는 뭐 더 올라간 적도 있는데, 저 때는 이제 지분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던 거였고, 어쨌든 동진세미캠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소재 쪽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는 한 2월에 한번 기대치 갖고 있었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연저점이나 다름없는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로봇주는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한번 세게 한번 움직이는,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봇하고 또 종목들이 또 서로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약주는 이제 좀 시세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간 종목 쳐놓고 좋게 보면 버티는 건데, 안 좋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엔터주와 게임주는 상당히 많이, 그리고 게임즈 주봉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약한, 예,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거를 이 순서가 그대로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빠진 업종들이 또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업종별로, 저 같은 경우는 관심주 창 하나가 거기에 뭐 한 200종목이나 되나? 200종목 안 되나? 하여튼 그 정도 있다고 치면, 거기서 업종별로
다섯 개, 여섯 개씩 쭉 한 페이지에 보이게 해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약했던 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막 수시로 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안 가는 종목군들도 이렇게 어쨌든 주목하는 업종에 올려놓고, 관심지에 올려놓고 좀 변화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이제 캐치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단 관세는 재료가 끝났다라고 절대 보기 어렵죠. 이제 그런 거 있고, FOMC 회의, 소매 판매. 당장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나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가서 미국의 경기 침체 걱정을 자아냈던 데이터였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경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하는지, 관세에 대한 어떤 경제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정치 일정, 이거 저는 이번 주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쨌든 결론이 나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현재는 많이 모여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어떤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빌드업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빌드업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선물을 산다든가 옵션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다 반도체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상반기에 주도주로 여기서부터 치고 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그동안에 못 올랐으니까, 예,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빠졌고 GTC라든가 이런 일정도 좀 있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에 변화도 좀 생겼다라는 기사도 있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추세로 바뀌는 거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냐.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순환매라면 그동안에 되게 못 간 종목군들이 또 핑계끼며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강했던 거, 아예 약했던 거를 한번 고르게 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코스닥 종목 장세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전까지 하루에 1000종목 이상 하락한 경우가 수시로 나왔다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상승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주 또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또 ADR상 과매도권으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나올 만한 조건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어떤 업종에 현재 강했던 게 계속 가느냐 아니면 순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주변에 있는 노이즈보다 이제 그런 걸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글로벌 증시 상승률을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라에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라인데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벌이는 나라 쳐놓고 미국보다 더 빠진 나라가 없어요. 되게 특이하게도. 일본은 뭐 본격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 벌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유럽, 다음에 중국 정도인데 미국이 더 빠졌어요. 이게 그러면 미국의 여론이 이걸 과연 버티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를 더 파괴시켜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이 올라가든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현재까지 돌아가는 양상은 트럼프에게 썩 유리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개인적인 어떤 지지도 일종의 이제 트럼프도 팬덤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 그때 그 상호 관세 이슈 나올 때까지는 강공으로 나갈 것 같고, 강약 조절한다 하더라도 강공이 계속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이후 되면 조금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 속에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단위수가 좀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